네,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오늘 서울시장,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 의원님 모시고 기자회견 진행하고요.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승계자인 김의겸 교수님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기자회견 장에 서지는 못하시게 돼서 자세한 이야기는 백브리핑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애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언론인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여러 반응을 들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믿어지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일어날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승계자인 김의겸 교수와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언론인들이 가십성의 기사들을 여러 가지 쏟아놓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저의 의원직 사퇴는 승리하는 단일화 그리고 승리하는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한 것인데 정작 주인공인 저에 대한 것보다는 가외적인 여러 가지 가십에 대해서 상당히 불필요한 이런 기사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아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클리어하게 얘기 드리고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같이 연단에 서지는 못하지만 열린민주당의 승계 의원이 되실 김의겸 교수와 제가 백브리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문과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국회의원직 사퇴는 승리하는 단일화 그리고 보험민주 진영의 승리하는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요. 소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질문하는지 밝혀주신 다음에 질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김의겸 교수님의 조금 발언을 듣고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먼저 김의겸 교수님 모두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김진애 의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사퇴 선언을 하니 준비를 하시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잘 실감이 안 났고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이 납니다. 김진애 의원님이 저를 교수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말씀대로 이번 주부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PPT, 줌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준비하느라고 바빴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께서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의원직을 흔쾌히 어렵게 내려놓으신 게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기억을 되돌아보면 2006년에 명영규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나간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자신의 사퇴로 인해서 생긴 재보궐선거에 다시 나가서 당선됐던, 그래서 의미가 퇴색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와는
확연히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김진애 의원님, 후보님이 박영선 후보를 넘어서는 게 객관적으로 쉽지만은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에 나선 것은 이 민주개혁 세력 범여권의 승리를 위해서 불쏘시개가 될지언정 한 몸을 던지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내일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고 나서 2주 동안 또는 3주 동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모든 게 집중적인 조명이 그쪽으로 쏟아질 겁니다. 박영선 후보께서 뭐 시장도 다니시고 방송도 나오시겠지만 그 주목도가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김진애 의원님과 전면적이고 심층적이고 그리고 긴장감 높은 토론을 통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영선 후보가 여전히 박영선은 박영선 1호대, 김진애를 뚫고 나간 박영선과 김진애를 돌아서 간 박영선은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과 후보 단일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네. 김진애 후보님 그 민주당 측과의 후보 단일화가 좀 지지부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지지부진한 건 아니고요. 다만 어제는 서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의도 문법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사퇴 선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러 충격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 측에서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것들을 xác認하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곧 연락이 와서 지금 여러 또 언론들을 보니까 단일화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저께 조정훈 시대전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변인 나와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치경제 권경기자입니다. 조금만 천천히요? 네, 불치경제 권경기자입니다. 김의겸 대변인. 아직도 좀 과거 흑석정 그 부동산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어디까지나 김진애 후보님의 보좌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대에 서 계신 분은 김진애 의원님이시고 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식으로 등원한 것도 아닌 보조하는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연단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주인공은 김진애인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아쉽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조금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식으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물론 국민의힘 당의 야당 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제가 그야말로 정통 국토위 위원으로서 제가 첫 발언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박덕흠 전국민 위원을 부동산 마피아들을 배출한 당 아닙니까? 평균 재산이 작년에
21대 국회에 와서 평균 48억이라고 하는 이런 초부자당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없다. 더군다나 그 안에 있던 한 후보는 전세만 26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후보는 20대 두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만 하더라도 26억에 이르는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자꾸, 특히 이 언론이 여러 얘기를 자꾸 부풀려서 그렇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이전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진성준 위원장이 조사를 해서 이미 진상이 다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런 것 좀 찾아보시고요. 언론이라고 하시면은 기존의 자료를 찾아보시고 막연하게 국민의힘 당이나 특정 후보가 이름을 붙여가며, 그것도 악의적인 이름을 붙여가며 하는 그런 기사들을 그대로 갖다가 복붙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새로 계시니까 그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당연하고 질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되실 김의겸 후보께 의원께서는 그럼 언제쯤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분명히 김의겸 교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미 끝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질문이 없으십니까? 아니, 그 예. 외에는? 네네. 중앙일보 먼저 하시고. 문제 하세요. 손 먼저 드셔서. 예, 먼저 하시죠. 김진애 의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 가장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정에 대한 게 가장 그동안 걸림돌이었고요. 일정을 모든 걸 3월 8일 아침까지 끝내자라고 하는 거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사퇴 선언을 해서 충분하게 3월 18일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3월 18일을 전제로 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럼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할 겁니다. 저희 열린민주당이나 저 김진애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3번의 토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스탠딩 자유토론, 이렇게 해서 정체성과 리더십과 정책 공약을 검증하자. 그 다음에 이 평가는 일반 시민단 선거인단과 그 다음에 당원 선거인단과 그리고 토론 배심원단을 통해서 평가를 받자.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의할 여러 가지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든 걸 일단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가 얘기드린 걸 하고 제일 앞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은 다른 여러 가지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토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리더십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김효성입니다. 네네. 김진애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데 사퇴 결심을 정확히 언제 하셨고 결정적 계기가 어떤 겁니까? 제가 작년 12월 27일부터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모든 것을 각오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는 확실하게 드렸었고요. 그때도 김의겸 후보의 승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저는 모든 걸 각오한다 얘기 드렸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일정이 경선 일정을 3월 1일로 잡았다는 것이 발표됐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혀 조정이 없었을 때
이제는 불가피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도 열린민주당에 저는 조금 그 일정을 조절을 해서 이번에 상당히 밋밋한 경선을 좀 일찍 끝내고 좀 더 흥미진진한 이제 단일화로 가자 이런 걸 했는데 그쪽 조절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각오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 경선 중이라 조금 시간을 기다려서 어저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 김의겸 대변인님에게 그 사퇴 의사를 전달하시는 어제가 확실합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그제요? 그제 밤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는 했죠. 제가 항상 모든 걸 각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 그 당 내에서도 다른 이곳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직 사퇴, 3년 2개월이 남아있는 굉장히 안전한 비대위원직을 사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해서 그것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는 당내외에서 여러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김의겸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는 사퇴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이미 잡았기 때문에 보나마나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저께 밤에 전화 드려서 내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퇴는 저의 결정입니다. 물론 지도부가 상당히 이제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원직 사퇴, 어떤 직이든 공직에 대한 사퇴는 한 개인의 결정입니다. 이거를 좀 알아주시고 저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이상하게 좀 해석해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네네. 김혜영 의원이 앞으로 입법 활동하실 텐데 어떤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네, 그 문제도 아까 여쭤봤던 제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말씀드릴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에서도 제가 요거는 제가 열린민주당으로서 아직 의원이니까 답변을 드리면은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열린민주당은 처음에 작년에 국회의원 총선에 나서면서 상당히 중요한 12가지의 공약을 내놨고 하나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언론개혁법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강욱 대표께서는 또 언론에 대한 또 전문성이 있기도 해서 저희가 몇 달 동안 노력을 해서 사실 제2위원이 같이 해서 언론개혁법을 지난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론개혁법이라는 게 메이저 언론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고 또 언론의 이 개선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인 언론 문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 있으므로 저는 그 부분을 김의겸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수행해 주실 거로 알고 그래서 더욱이나 저의 승계자로서 최고의 실력을 보이실 것이다. 이걸 믿어마지 않습니다. 네, 다른 질문 예. 네. 사퇴 완료 시점은 언제쯤? 지금 이제 저희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서류도 있고 굉장히 필요한 게 있어서 이번 주말께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종적인 그 일자는 3월 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사퇴하고 그다음 승계할 때까지도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절대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데 행정적인 처리를 다 완료하겠습니다. 네. 그 공직을 이렇게 임기를 딱 있는데 이거를 그냥 중도에 그만두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는 쪽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 기관으로서의 그 임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선거를 위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데 고민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제가 고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열린민주당의 열린 공천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입성을 한 거기 때문에 8년 만에 입성을 한 겁니다. 제가 제야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현실 정치권에 부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 10달 동안 굉장히 뜨겁게 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저께 송구스러운 마음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어저께 얘기 드렸던 대로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는 서울시장 김진애를 요구한다. 그것이 뭐 저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고요. 이 부분을 여러 시민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승계위원으로서 워낙 훌륭한 위원이 계시므로 저는 더군다나 조금은 마음을 가볍게, 그리고 지금의 과제가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가 언론 개혁이므로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인 부동산 정책을 서울시의 현장에 안착시키고, 그리고 언론 개혁은 국회에서 김혜경 위원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8년 만에 입상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일단은요,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이유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법사위에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법사위에서 제가 한 7개월 일을 하면서 국민들 속을 이제 시원하게 풀어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도 듣고 그랬는데, 국토위에서도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지 많습니다. 주택에 관련된 거, 주택청 설립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그 국토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현장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이룰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되면 실제로 국회나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으므로 제가 아마 서울시장이 되면은 국토위 위원으로 있는 거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과 도시정책과 주거 복지 서비스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네. 나경원 후보가 사퇴 압박을 받아서 공부한다 이런 말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말이죠. 그 낭설도,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낭설도 일부 인터넷에서 조그맣게 몇 사람이 한 얘기를 어느 신문에서 악의적으로 기사화를 하고 그거를 다시 퍼뜨리게 만드는 이런 지금 현재의 언론 문화와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는 부디 귀가 얇게 그런 그 가벼운 기사, 복붙 기사에 좀 귀를 얇게 하지 마시고 본질이 어떤 것이냐, 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를 닫아주시고 정론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른바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한 후보 이름이나 아니면 특정한 당의 원내대표란 분이 그동안 투기를 해서 몇십억의 이익을 어떻게 얻었나 이 얘기까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생각을 하면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진애 의원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 좀 밋밋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박영선 후보랑 같이 이제 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좀 거기에 대한 이제 흥을 좀 돋구고 더 준비된 걸 좀 밝히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게 혹시 이번 서울시장 임기 말고 차기를 노리면서 이제 그 시민들한테 좀 각인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네. 아닌지. 네, 해석은 여러분들의 자유겠습니다만은 지금 1년 3개월짜리 이번 서울시장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겁니다. 저는 서울의 장밋빛 미래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서울시의 절박한 문제인 이른바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현장에서 풀어내느냐, 이거를 지금 바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서울시에 안착시키고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시민들에게 보내주지 못하면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죄송합니다. 내년에 대선도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선 거고요. 거기에는 제가
최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나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깐 얘기하신 좀 근사한 토론을 보여주고 싶은 거는 저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스탠딩 토론이 안 되는 것이냐, 1대1 토론이 왜 안 되는 것이냐, 왜 바로 처음부터 주도권 토론과 자유 토론이 안 되는 것이냐, 이거를 박영선 후보와 같은 걸출한 여성 정치인과 저 김진애와 같은 도전적인 이런 정치인이 이 후보가 TV 화면에서 이렇게 서로 맞서고 서로 품격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 뼈를 담아서 핵심을 담아서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여성들에게도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다음번에 다시 나서 말이죠. 이렇게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인생은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주일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한 3주일 뒤에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모르는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계획이 아니라 항상 시나리오를 쓰고 그곳에 기회가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응을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이 김진애의 쓸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부분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퇴 선언을 한 것이 우리 정치사에서는 보기 드문 이런 일이었다고 하면서 여러 국민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이런 장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제가 필요하고 해서 했는데 근데 그런 용기를 주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제가 저의 이 김진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부분에서 또 개척과 도전과 저의 쓸모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특히 서울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기운이 다운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의 김진 에너지를 정말 듬뿍 나눠서 기운차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추가로 민주당은 단일화 국면을 오래 끌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일정에 대해서 18일까지가 아니라 조금 조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그 부분은요. 지금 이제 이거는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도 협상단, 단일화 추진단이 있으니까는요. 박민정 우리 단장님, 원내대표이자 단장님이신 그쪽으로 좀 넘기도록 하고요. 아직 이후에 정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박영선 후보 측이나 약간의 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 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 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 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